자, 462페이지고요. 네, 건축법상 건축 절차 과정에서 사전 결정 제도를 공부합니다. 3번의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을 크게 동그라미를 해둘까요? 네 글자를 사전 결정.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 두고 앞을 봅니다. 앞을 보면은 사전 결정 제도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기 없이 그냥 앞을 보시면 돼요. 일단 설명 듣고 교재에서 필기 대신에 꼭 읽어서 또 밑줄도 꺼드리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책 보지 않고 사전 결정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좀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결정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강원도 평창군이에요. 강원도 평창군에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누가 하죠? 평창군수가 허가하죠. 그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평창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죠. 여기는 전답, 가송동, 농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산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천이에요. 하천이고 하천길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강원도 평창군이고 여러분의 고객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펜션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땅을 좀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답, 가송동, 농지죠. 농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5억 주고 샀죠. 펜션 부지 5억에 이제 강원도 평창군에 전답, 가송동, 농지 임야도 있고 뭐 땅을 샀죠. 5억 주고 땅을 사서 강원도 평창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손님이 여러분의 고객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시골 동네에는 이 땅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라고 허가 신청에다 불허가 처분된 땅이라고 금방 시골에 소문 나버리잖아. 5억에 팔고 빠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잃어야 되겠죠. 한 3억 정도에도 처분해서 빠지면 다행이잖아. 이렇게 고객을 금방 땅 사게 만들었다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고객으로 하여금 1억씩 2억씩 날려버리고 이렇게 고객을 망하게 하는 고객 중에서는 시장에서 용서하지 않겠죠. 내 고객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이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컨설팅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낭패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됩니까? 찍기 전입니까? 찍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이에요. 자꾸 말하는 연습하십시오. 건축허가 신청 전 해당 대지에서 해당 토지에서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해당 토지에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나 규모를 미리 결정해 줄 것을 군청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허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사전 결정. 참 좋은 제도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사면은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항상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되죠. 사전 결정 제도를 활용하셔서 해당 대지에서 건축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객이 원하는 건축 입지가 되는지 고객이 원하는 건축의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미리 군청이나 구청이 이렇게 알아볼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 결정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서 통지해 줄 것을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죠? 사전 결정 제도죠. 허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8, 9년 정도? 아직 10년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제도니까 이제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 아셨죠? 사전 결정을 법상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무엇을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네 가지 법적으로 네 가지 허가 등이 있어서 의제가 됩니다. 어떤 사항이 허가가 있어서 의제될까? 의제 사항.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건축 허가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 동기간에 건축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수험을 준비하시면 되지 뭐. 이거 교재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2페이지 사전결정 신청. 자,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밑줄 그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허가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못해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밑에 적으십시오. 사전결정의 신청자가 됩니다. 신청자가 되죠. 사전결정 신청자. 건축법상 사전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 누구에게? 허가권자 밑줄 껐죠. 허가권자에게. 그 밑에 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줄 거면 되죠.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만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내려오십시오. 동시 신청. 사전 결정 신청자는 다음 줄 껐죠. 건축위원회 심의 줄 거요.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결정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결정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개죠? 2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그냥 해올 수는 없잖아. 왜 이걸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강원도 평창군수 건축을 할 때 허가권을 갖고 있어. 군수에서.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건축물에 건축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창군 건축위원회가 있겠죠. 그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심의회의를 개최하려면은 심의위원들 회의 통보도 해야 되고 날짜 잡아서 맞죠? 네, 심의위원들 참석해야 되고 또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처리 기간이 2주면은 2주 정도 또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백화점이 하나 허가되면은 그 지역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CL 기간이나 주말 되면은. 그죠? 그럼 도로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교통영향평가 필요하잖아. 그 교통영향평가를 구청에서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를 하고 그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마칠 때까지 그 기간이 수개월 걸린대.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대규모 건축물은 이런 건축 심의 통과해야 되죠. 교통영향평가해야 되죠. 이런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통지받고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뭐 6개월, 8개월, 뭐 1년 걸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전결정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해달라고 미리 신청하면은 허가 신청 전에 군청 허가권자가 준비를 해둘 거 아니에요. 건축심의도 미리 해보고 교통영향평가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본 허가 신청 시 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6개월 걸릴 건축허가 한두 달 만에 허가 날 수 있는 거잖아. 참 좋은 제도잖아.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은 미리 허가권자를 준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본 허가를 처리할 때 기간이 길어집니까? 아주 짧아집니까? 아주 짧아지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저기 제1롯데월드 저거 허가 몇 번 허가가 보류가 됐었거든요. 몇 번 보류되다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뭐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한 3번 정도 뭐 검토 단계에서 다 놓였었거든요. 어렵게 허가 받은 거예요. 다 이런 거 평가해야 되거든. 교통영향 평가해야 되지 뭐. 그죠? 네, 얼마나 어렵겠어.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또 서울시장은 나중에 배워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 필요하면은 또 서울시장이 건축을 못하도록 허가 제한도 가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제도 때문에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할 때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이거면 될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 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시험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환경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 영향평가서 검토.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밑에 그 3번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꼭 읽어야 돼요. 리딩 R 표시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군청에서 사전 결정을 하면은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규모, 용도 등을 미리 결정한 다음에 제 결과를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5번에 봅니다. 사전 결정의 효과 발표하시고 외워야 돼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사전 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허가 등의 이성구설로 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몇 개 있죠? 4개. 기억부터 리얼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기억 보내줄 거죠? 개발인 허가. 리얼번 줄 거죠? 산지준 허가. 디귿번 비출 거죠? 농지준 허가. 리얼번 비출 거죠? 하천 점용 허가. 개발인 허가, 산지준 허가, 농지준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 통지서 받으면 이게 무엇일까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읽어도 별로 뭐 그렇게 표정에 변화가 없고 느끼는 감동이 없죠. 이거 건축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보면 건축에 보면은 방금 이 4가지 어제사항이 정말 감동스러워. 정말 좋은 제도야.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나가셔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은 농지법상 농지전호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농지전호가 한번 받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농지전호가 어려워요.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 허가 받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호가 받아야 되잖아요. 산지전호가 일단 해보세요. 받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전호가 받고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전호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 펜션 지을 수 있습니까? 밀어야 됩니까? 밀어야 형질 변경공사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불도저를 밀어야 되잖아. 이렇게 포크레인 땅 파고 산이 높으면 잘라냅니다. 절토 배운 적이 있죠? 국토기법에서 낮은 곳은 흙이나 자갈바위돌로 덮어줍니다. 성토 평평하게 고르게 됩니다.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면 뭐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기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이잖아. 근데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도록 농지전호가 받은 것으로, 산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도록 산지전호가 받은 것으로, 대지를 조성할 때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주는 거야. 좋은 제도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펜션물이 조성하고 아름다운 펜션을 지었어. 아름다운 펜션. 아름답잖아. 이렇게 펜션 지어가지고 손님 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놓아야 되죠.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아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각을 세울 수 있다니까. 교각을 세우면 하천을 점용하는 거니까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 받아야 돼. 받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전결정 통지서 받으면 이 4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해 주니까 진짜 건축주 입장에서는 감동스러운 제도 맞죠. 이 사전결정 제도가 처음 제가 건축고 가르치고 할 때는 없었다고. 이 제도도 도입된 지 한 10년은 남짓 정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규제를 진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죠? 편하게 많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 뽑아줘야 되죠. 누구죠? 몰라요. 사전결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으면은 이제 이런 의제가 법적으로 실효가 안 되려면은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돼요.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까 사전결정 효력 각종 허가 등이 성소 의제가 됐죠. 다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3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확인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봐요. 바로 위에 보면은 6번 나와 있다고. 사전결정의 효력 꼭 읽어야 되죠.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후부터 2년 이내에 줄 거면 되죠. 2년 이내에 착공신고해야 됩니까? 건축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가 신청.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요.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 동기간에 건축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미루어둬야 됩니까?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됩니까?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착공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또 2년만 보고 답 찾았다가 다 쓰러졌잖아. 정말 안타까웠어. 이 많이 울었거든요. 아는 문제였잖아.
근데 2년 보고 답을 대부분 찍은 거야. 한 90%는 실수한 것 같아. 2년 내에 착공 신고해야 됩니까?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까? 건축.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 숫자만 뽑아서 못 외우게 할까요? 얼마나 숫자만 보면 찍어버리더니. 아까 봐. 대수는 30을 보니까 청소를 했지만 봐도 30만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틀려버리잖아. 그죠? 숫자 뽑아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5번 사전 승인. 사전 승인을 발표하시고, 네, 제가 개요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사전 승인 뒤에 필기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밑에 일단 사전 승인 대상 몇 개가 있죠?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사전 승인 대상이 4개, 4개 중에서 1번, 2번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1번, 2번 묶어서 암기, 3, 4는 읽어두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때 같이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 일단 1번, 2번 암기라고 적어놓고 3, 4는 읽어봅니다. 리딩, RP 제도입니다. 해놓고 지금부터 설명됐습니다. 자, 건축법상 사전 결정했고 이제 건축법상 사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 제가 원하는 것은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아는 거잖아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연습 좀 하셔야 돼. 사전 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를 신청 후입니까? 신청하기 전입니까? 신청하기 전에 허가 여부, 해당 도시에서 손님이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서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가 사전 결정이죠. 그러면 사전 승인이 무엇일까? 적으십시오. 제목 뒤에 적으십시오. 교재에다가. 그 사전 승인 뒤에 딱 적으십시오. 사전 승인 뒤에다 적으세요. 시장 군수가 빨리 적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 군수 적으면 돼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때 시장 군수는 승인권자입니까? 허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하기 전에 보십시오. 사전에. 그러니까 허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그런 뜻이야. 허가 여부를 관할 도지사 적으십시오.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승인을 받는 제도라니까.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제도예요. 쉬운 것 같죠?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지금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로 한정되고 있죠. 우리 앞 시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시장 군수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로 한정되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불러주십시오. 누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적으십시오. 누구 또? 특도 또 누가 있죠? 구청장. 그렇죠. 여기서 물어볼게요.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시가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허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6대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 특별자치도에는 건축법상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돼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해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전 승인 제도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사전 승인 제도가 없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군 지역만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파주시,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세종시도 아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까 사전 승인 대상 1번 봅니다. 박스 안에 1번. 박스 안에 1번 층수가 21층 이상 맞습니까? 2번에 연면적 합계 외우라고 했잖아. 그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전 승인 대상이 되거든. 그러면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기도 파주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경기도 파주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경기도지사가 허가해야 한다. 옮기겠습니까? X잖아. 경기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허가해요? 파주시장이 허가를 해요. 하는데 허가를 하기 전 경기도지사가 관할도지사잖아.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무엇을 받아와야 됩니까? 허가 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아와서 파주시장이 허가하는 거야.
이런 대형 건축물을 파주시에 허가도 되는지 경기도지사에 가서 승인 받아와서 파주시장이 허가하는 이게 사전승인 제도라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럼 강원도 평창군은 아주 시골이니까 농촌이니까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허가하죠? 평창군수가 허가하죠. 단 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강원도지사로부터 이런 대형 건축물에 허가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와서 평창군에서 허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사전승인 제도예요. 완벽하게 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지문을 이렇게 한다고. 건축법상 사전승인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옳습니까? 5. 이런 지문을 어떻게 답을 찾겠냐고. 보통 수험생은 여기에 바로 내려서 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전승인 대상은 누구나 외울 수 있지만 개요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사전승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셨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권자 허가할 때는 임의로 허가합니까? 허가 전 관할도지사의 승인 받습니까? 허가 전 관할도지사의 승인 받는 것을 사전승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6번 핵심 콕콕 밑에 핵심 콕콕 아래쪽에 6번 허가의 거부 나와 있습니까? 리딩 R 표시 읽어두시면 돼요. 3, 4월에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7번 건축허가의 제한 발표하시고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수험시간 많이 틀리죠. 건축허가의 제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그리고 2번 특별시랑 광역시랑 도지사 특별시랑 광역시랑 도지사 첫 글자 따서 특강도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광도 특별시랑 광역시랑 도지사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을 묶어서 비교 정리합니다. 비교 정리.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핵심 콕콕에 보면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콕콕에 필기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필기를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쓰지 마시고요. 네, 활용하면서 필기하시면 돼요. 거기에 메모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메모하시고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의 제한이죠.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의 제한입니다. 네. 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제한권자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맞죠? 네, 중앙정부죠. 중앙정부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허가권이 없어. 건축허가권이 없고 대신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제한하냐면은 모든 허가권자입니다. 모든 허가권자 누군지 알고 있죠? 모든 허가권자 누군지 알고 있을 거예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허가하죠? 특별시랑 광역시랑 여기까지가 모든 허가권자예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거나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을 모두 가할 수 있어요. 허가를 못하게 허가권자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도 가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서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 제한 사유, 이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 외우십시오. 지금 외워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 안 돼요. 계속 나올 때마다 외우십시오. 반복해서. 첫 번째 국토관리 핵심 콕콕에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 국토관리는 자치단체
책무입니까? 중앙정부의 책무입니까? 중앙정부의 책무야. 국토관리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입니다.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단하잖아.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요.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허가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도록 착공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허가 제한권자 누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어떻게 오라고 했죠?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자, 특광도는 누구를 제한하느냐면 허가권자 중에서 자기 아래에 광역자치단체 아래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럼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원해서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특강도가 제한할 수 있는 제한 대상은 허가권자 중에서 누구로 한정됩니까? 시장, 군수처럼 한정되는 거야.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 사유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했죠. 특강도의 제한 사유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입니다.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이죠.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시험을 이제 어떻게 내냐면은 제일 먼저 내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 2개하고 특강도의 제한 사유를 계속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바꿔서 출제하면 거의 다 당하죠. 둘 다 예언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여 건축물을 제한한다는데 어떻게 의심하냐고. 예언적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시험 낸다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뜨고 여러분 90%는 당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강도의 제한 사유하고 국토교통부 제한 사유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합격률 낮습니다. 다 틀려 나온다니까 의심할 수가 없죠. 시험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알고 찍어주고 틀리는 걸 아까워야 하셔야 된다니까.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안 배운 게 나와요. 법칙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넓힙니까? 최대한 줄여서 가르칩니까? 가장 줄여버리잖아 지금. 밑줄을 다 끊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뛰어넘지? 10% 정도 줄여드리거든. 그렇게 줄여서 한두 문제 안 배운 거 나오면 잘하는 거잖아. 법전을 다 하셔야 되고 다 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잖아. 맞죠? 네. 그래서 줄여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강조해도 이거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때 주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 요청하는 경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경영상 필요하다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장관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 다 등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서울특별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X입니까? X잖아. 주무부 장관의 요청은 국정에 제한 사유잖아. 근데 이런 걸 의심을 못하죠.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한다는데 그죠? 어떻게 그걸 의심해야겠냐고. 그래야 당한다니까. 알고 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늘 비교. 이 부분은 건축가 제한 나오면 비교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근데 특광도는 모든 허가권자입니까? 관할시장 구수구청입니까? 관할시장 구수구청.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죠. 이것도 또 시험에 정답을 결정하는 요소를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466페이지 맨 밑에 제한기간 읽으셔야 되죠. 제한기간 4번. 466페이지 맨 아래에 제한기간 미칠 거 넣고 원칙.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줄거리십시오. 제한기간.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단 1회 1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최장 몇 년이죠? 원칙 1년에 2년에 1회 1년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장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옵니다. 건축허가 취소. 8번은 밑줄 그십시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한 개 들어가면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작년에 또 시험에 반영이 돼 있었죠. 취소하여야 한다. 밑에다 적으십시오. 이미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라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 취소예요. 기속 취소.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니까. 이미 취소와 구별해서 기속 취소라고 하는 거야. 건축허가 취소는 이미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 그리고 이제 취소 사유 외우시면 돼요. 취소 사유 박산에 1, 2, 3번 묶어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 적고 암기. 외워야 되는 거죠. 뭐 방법 없어. 자, 1번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하십시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합니다. 신설 동그라미, 증설 동그라미, 업종 변경 승인을 동그라미 합니다. 줄 것이십시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몇 년? 3년 이내. 3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허가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따로 외워놔야 된다 말이에요. 원칙은 2년 내 착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 착수 그렇게 된다고요. 그 착수 시기를 위반하면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줄 것죠. 착수 기간 위 착수 기간 이내에 공사 착수하였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도 상당히 많이 조심해야 돼요.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6개월 기다려줘. 6개월을 기다려주고 그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몇 개월 기다려주죠. 수습할 수 있도록 6개월을 기다려줘. 혹시 착수가 가능한지. 6개월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3번도 간간히 쏘가요. 네. 그래서 건축법이 어렵진 않은데 보니까 실수만 줄이면 되겠죠. 실수를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을 우리가 맞추는 목표가 7개 중에서 5개 내지 4개를 꼭 맞춰야 되거든요. 5문제, 4문제를 맞춰야 될 문제인데 그 실수를 한두 개 해버리면 2개, 3개 맞잖아.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건축법은 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볍게 오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한참 뒤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480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480페이지 오세요. 480페이지 아주 우리가 숨차게 뛰어왔죠? 네. 480페이지 02번 건축 절차를 펼쳐두시고 또 앞을 잠깐 볼까요? 봐주세요. 480페이지. 건축은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 없죠. 어려운 부분 없고 암기상이 좀 많아 보이는데 건축법 객관식이니까 책 덮어놓고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 이거 날 잡아서 일요일날 하루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외우면은 얼추 돼요.
그래도 2주 지나면 또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죠. 모의고사 직전 다시 한 번 더 하면 또 얼추돼요. 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건축법. 자, 건축 절차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절차는 허가죠. 허가를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건축 설계.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 설계입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죠.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건축 절차, 즉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죠.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뭘 공부한 거죠?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을 공부한 거예요. 허가권자, 사전 결정, 사전 승인, 허가 취소, 허가 제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원칙은 허가지만 특례로서 건축 신고하면은 건축할 수 있죠. 건축 신고 등을 배운 거. 이게 전부 허가 관련 사항.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과목이냐고. 거기서 두 문제면은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건축권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건축 신고 대상 기념으로 한번 해볼까요? 책을 만지면은 그분에게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책 만지기 없고 건축 신고 대상 아까 바닥 면적 합계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그리고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하면 되잖아. 근데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 미만? 200제곱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되잖아요. 연면적 합계는 85입니까? 100입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높이 3m 이하 정축. 이런 것을 밑줄 그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 건축은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합니다. 착공신고 대상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하고 시공,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무엇으로 불렀죠? 사용승인.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공부할 주제입니다. 건축사 설계 대상 공부하고요. 착공신고 대상 공부하고요. 그리고 사용승인 공부하고 이제 건축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식. 여기까지 해야 돼요. 건축사 설계 대상. 여러분 교재 481페이지 있습니다. 481. 481페이지 중간에 2번 건축물의 설계 찾으셨나요? 네, 발표하시고 건축사 설계 대상 암기. 자, 시작합니다. 밑줄 잘 그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2번. 그 뒤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봐야 되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다.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앞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건축 신고,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 아니면 신고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님은 집을 지을 때 전부 누가 설계해야 한다고 하면 되죠?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합니다라고 해야 돼. 다 건축사 설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이 땅 사서 집을 짓고 싶어 하면은 전부 나중에 토지에 대한 잔금이 끝나면은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허가 신청하고 다 해줘요. 시공자도 거기서 소개도 다 해주고 여러분이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사무소 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집 다 짓고 준공사까지 다 받아줘요. 건축사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까?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면 끝입니까? 보내면 끝이라니까. 쉬워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도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한다면은 그 리모델링 설계는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축사가 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우리 시험 쳐야 되잖아. 이거 세 개 외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단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요. 근데 건축 신고 대상이면서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를 외우면은 답을 찾을 수 있잖아. 이것이 정답을 결정하더라는 거지. 교재 보세요. 교재 보세요. 교재의 세 번째 줄을 봅니다. 건축사 설계 대상 세 번째 줄 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빨리 줄 거 없고, 다음이 박산에 몇 개 있죠? 3개, 2개. 동그라미 1번, 2번 외우시면 된다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동그라미 1번, 2번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앞에다가 제외되는 것. 제외되는 거죠. 1번 줄 거죠. 바닥 면적 할게. 85제곱미터 이내인, 아까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 근데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설계, 개축 설계,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건축사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이지만 건축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낯설지 않죠? 몇 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지만 그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482페이지 오세요. 착공신고 보시고요. 482페이지 3번 착공신고 발표하십시오. 482페이지 3번 착공신고 발표하시고, 착공신고는 안 빌려야 되니까 그 뒤에 착공신고 핵심 콕콕해 봅니다. 핵심 콕콕해 보니까 착공신고가 필기되어 있죠.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되겠네. 필기는 돼 있고요. 제가 필기를 해뒀죠. 네. 자,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뭐냐면은 건축공사 착수 전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가서 신고해야 돼요. 공사 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착공신고라 그래요. 근데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핵심 곡에 필기되어 있죠?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돼요, 법상. 그리고 두 번째, 건축신고한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단순 암기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법상 착공신고 의무가 있으면 착공신고를 했다면은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승인,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 후에 입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은 곧 이걸 사용승인 대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착공신고 대상은 건축공사 완료 후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과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법상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위에 제목을 붙여뒀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답을 찾는 거잖아요. 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 공사가 끝난 경우,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건축공사 끝난 경우에는 사용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잖아.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해야 되잖아. 맞죠? 시험 문제 그렇게 되지. 착공신고 대상을 외웠는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허가 대상 가설건축은 건축공사가 끝난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지문을 깔아. 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고요. 어려우면은
이걸 내면 또 수험시험은 거의 다쳐버리죠. 안 배운 거 나왔다고 난리 나버리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니면 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죠. 그럼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오면은 수험시험은 착공 신고 대상을 외웠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은 사용 승인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표시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필기 밑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밑에 적어둬야 되죠.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거,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적어둡니다. 뭐죠? 신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 안 되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시험은 이런 걸 내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재 다 외워도 이해하지 않고 설명을 안 들으면 답 찾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난이도를 높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외우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제 사용 승인이 남았습니다. 488페이지, 488페이지 오시고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까지 마무리하고 휴직하겠습니다. 네, 사용 승인 발표하시고 필기를 합니다. 네, 그 페이지 저기 아래쪽이나 저기 위쪽에다가 두 줄을 필기합니다. 필기하세요. 자, 필기는 빠른 속도로 합니다. 건축법 받아 적어주세요.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좀 전에 배웠는데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그리고 주택법이에요. 밑에 적으세요. 주택법은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를 말을 법상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건축법에는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네.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하느냐면은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아까 우리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로 불렀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신청해요.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신청하느냐면은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허가권자에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돼 있죠. 사용 승인을 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7일. 사용 승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가 교부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 그렇게 돼요.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처리기간 며칠? 7일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은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사업주체가 신청하는데 또 이 부분이 시험을 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건축법에서는 건축 절차가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수험시험 다 당해버리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참 특이해요. 이 주택법에서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약칭해서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예외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다고 이제 다음 문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외적으로 밑에 가로 열고 국장,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 참 여기도 많이 다쳤죠. 여러분 선배님들 이런 것이 많이 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건축급은 30% 30대 미만일 때 건축급 지원을 받잖아요. 많이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잖아. 그래서 처리기간 7일이면 되는데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30% 30대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많으면 1500세대 500세대를 한꺼번에 사용검사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길어. 여기는 7일이고 여기는 15일 15일 그렇게 됩니다. 건축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주택법상 사용검사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 7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별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널려. 네. 그리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교재 잠깐 볼까요?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 사용승인 대상, 건축주가 미칠 것입니다. 건축주가 다섯 번째 줄 끝에 봅니다. 다섯 번째 줄 끝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줄 거면 돼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줄 거면 되죠.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 건너편에 오십시오. 사용승인서 교부 건너편에 오셔가지고 건너편에 오십시오. 읽어드립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줄 것이십시오.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손 떼시고 사용금 다음에 관한 사항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위한 일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처리기간 7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승인의 효가 내려오십시오. 사용승인의 효가. 자, 건축주는 다음 줄 거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줄 거예요. 손 떼시고. 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주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승인 전 사용이 원칙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이 원칙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이 원칙이에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사용이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십시오. 핵심 코코에 내려오십시오. 정리해뒀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원칙은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이 원칙인데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외워야 되죠. 1번 사용승인 신청부터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습니다.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해서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어. 아까 법상 처리기간 7일이잖아. 법상 처리기간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를 안 해주면 사용승인 없이 사용승인 전 바로 입주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했다가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냥 줄마크입니다.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배웠잖아. 축조 신고 대상 고쳐주십시오.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무슨 건축물이죠? 가설 건축물이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수정합니다. 가설 건축물 그 오타예요. 가설이 빠졌어.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뭐를 바꾸라고? 가설 건축물을 바꿔야 됩니다.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아까 이거 착공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정해 드릴 게 있어. 왼쪽으로 오십시오. 488페이지. 488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코코에 봅니다. 사용승인 대상은 곧 이꼴 착공 승인이 아니고 착공 신고 대상이죠. 수정해 주십시오. 오타. 이 페이지를 쓸 때 제가 정신줄을 놓았나 봐요. 죄송해요. 핵심 콕콕 48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핵심 콕콕 사용승인 대상 곧 이꼴 착공승인 대상이라고 보죠. 착공 신고 대상하고 동일하죠. 네, 수정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이고 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은 잠시 휴식 후에 진도를 498
498페이지 제3절에서 진도를 준비합니다.